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30여 년 전엔 30도를 넘기면 무더위라고 했는데 지금 30도는 그냥 따뜻함일 뿐이죠. 오늘은 덥다, 뜨겁다는 뜻을 가진 글자들을 모아서 정리하면서 더움과 뜨거움 그리고 따뜻함의 글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빠르게 시작합니다. 불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랬던 갑골문이 변해서 지금의 불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뜻하는 날일도 있죠. 그늘 없이 맞이하는 태양도 참 뜨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대지 위에 뜬 태양을 본뜬 글자로 볕양이 있어요. 이것도 따뜻하고 뜨거운 뜻을 가집니다. 이 정도의 글자들이 다른 글자들과 어울려 따뜻하고 덥고 뜨겁다는 뜻을 갖는다는 점 미리 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글자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뜨겁다는 뜻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글자 더울 열, 뜨거울 열입니다. 열라면에 쓰죠. 이 글자 옛 글자는 이랬습니다. 언덕륙은 땅에 심어진 식물을 뜻하고 여기에 손으로 잡는 뜻을 가진 쥘극이 붙었습니다. 쥘극은 후대의 구술환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구술환도 잡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죠. 이건 제주 예의 본 글자이기도 한데요. 정성을 들여 식물을 잘 키우는 모습을 본뜬 거예요. 여기에 불화가 붙었습니다. 이건 따뜻한 기운을 뜻할 수도 있고 열정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뜨겁고 덥습니다. 이게 더울 열이에요. 렬이 아니라 열입니다. 뜨거움의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구체적, 추상적 모든 경우에 사용해서 뜨거운 기운, 열기,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라 할 때도 뜨거울 열에 마음심을 쓰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불사를 작을 붙이면 장렬이 되어서 장렬하는 태양에 씁니다. 발음이 자결이 아니라 장렬인 점 주의하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뜨겁고 더운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자랍니다.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더운 뜻입니다. 이렇게 불화가 있고 이 밑에 불화가 더 붙은 모양인데요. 우린 흔히 이걸 불꽃염, 더울염이라고 부릅니다. 불 위에 불이 붙었으니 뜨겁다는 뜻으로 방금 소개한 더울열을 붙여 염열이라고 하여 심한 더위의 뜻으로 씁니다. 좋은 예로 폭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열이 나는 뜻으로 염증이란 말에 써서 비염, 폐렴 등에 쓰죠. 폐염이 아니라 폐렴으로 쓰는 이유는 잘못된 발음이 표준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글자 볼까요? 이번엔 날일이 이렇게 나오고 이 밑에 사람 자, 놈 자가 붙은 구조의 글자입니다. 이 글자 날일에 놈 자가 붙은 형성자라고 하는데 생김새로 풀면 사람 위에 해가 뜬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해가 꼭대기에 있으니 덥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더울서라는 글자인데요. 작은 더위 소서, 큰 더위 대서, 그리고 더위가 물러나는 처서 등 24절기에 자주 등장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름날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걸 피서 간다고 하죠. 날씨가 더운 뜻으로 주로 쓰는 글자입니다. 네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물수변이 나오고 이 옆에 온화할 오온이 붙었습니다. 이 글자 갑골문을 보면 사람이 따뜻한 물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그린 글자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자형이 변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 이 글자 본래 뜻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의 뜻을 가졌습니다. 우린 이 글자를 따뜻할 온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많이 씁니다. 온돌이라고 하죠. 따뜻할 온에 돌덩이 돌이 아니라 굴뚝 돌을 써서 온돌입니다. 따뜻한 정도의 뜻으로 수온, 기온, 그리고 온도에 쓰고 날씨가 춥지 않고 따뜻한 걸 온난이라고 하죠. 난이 나왔네요. 다섯 번째 글자는 따뜻할 난입니다. 이렇게 따뜻함을 뜻하는 날일이 있고 이 옆에 이런 모양의 글자가 붙었는데 이건 손을 뜻하는 손톱조와 또한 손을 뜻하는 또우가 만난 것으로 무언가를 함께 잡은 걸 본뜬 글자인데 불을 잡은 겁니다. 혹은 불을 향해 손을 모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따뜻할 난이라는 글자예요. 따뜻할 온이 알맞은 온도, 그리고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 정의 뜻으로 온정 등에 쓰인다면 따뜻할 난은 사람이 느끼는 실질적 온도를 뜻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방, 난로 등에 쓰고 있습니다.
6번째 글자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좀 뜨겁습니다. 이렇게 불화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옆엔 소리 음과 창과가 만난 차륵시라는 글자가 붙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륵시라고 부르는데 이건 뭉쳐진 뜻입니다. 차륵이 뭉쳐져서 차륵시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소리는 구호를, 그리고 창은 무기를 뜻해서 단결하는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글자예요. 그래서 실사를 이렇게 앞에 붙이면 실이 모여 천이 만들어지는 짤직이 되고, 말씀 어느를 앞에 붙이면 말들이 모여 만들어진 지식, 알식이 되죠. 그리고 귀이를 앞에 붙이면 구령 소리에 귀를 쫑긋 모아 시키는 일을 하는 직업의 뜻, 맡을 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불화가 붙었으니 이건 불이 뭉쳐져 큰 불이 되는 거죠. 우린 이걸 성할치라고 부르는데 불뗄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불, 그리고 화력이 센 불을 뜻합니다. 쓰이는 단어는 별로 없지만 차륵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쓸 때가 있을 겁니다. 7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불화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모양이 붙었습니다. 여기 붙은 건 구기작이라고 부르는데요. 구기는 술잔을 뜻하는데 긴 손잡이가 달린 잔이에요. 마치 국자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술주에 구기작을 붙이면 술따를 작이 되어 자작한다에 씁니다. 구기작에 불화가 붙은 이건 불로 쇠를 녹여 술잔을 만드는 뜻을 가지는데 불사를 작이라고 합니다. 아주 뜨거운 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뜨거울 열을 붙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장렬이 되어 장렬하는 태양에 쓰죠. 이건 쇼츠로 만든 영상이 있으니 참고 삼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불뗄치는 불이 뭉쳐진 불의 크기와 세기를, 그리고 불사를 작은 금속도 녹일 정도의 높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8번째 글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자도 물수변이 먼저 나오고 여기에 볕양이 붙어요. 뜻은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뜨거운 물이죠. 그래서 이게 끓을 탕이라는 글자입니다. 목욕탕에 쓰는데 열탕, 온탕, 그리고 냉탕에도 씁니다. 냉탕이라고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탕은 목욕하는 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끓인 음식에 이 글자 많이 있습니다. 설렁탕, 동태탕, 해물탕 이렇게요. 그리고 마라탕도 많이 드시죠. 마라탕은 산마에 매울 날이 들어가고 대울탕이 붙어서 우리 발음으로는 마랄탕입니다. 제가 지금 대울탕이라고 했는데 끓일 탕에 불화를 붙여서 뜻을 한층 더 강조한 글자예요. 나중에 만들어진 한자로 만져서 뜨거운 걸 탕이라고 합니다. 안 만졌는데 뜨거운 것, 즉 공기를 통해서 뜨겁게 느껴지는 건 처음에 소개한 더울 열을 씁니다. 9번째 글자입니다. 이번에도 불화가 이렇게 먼저 나오고 옆에는 함께 공이 붙었습니다. 함께 공은 두 손으로 함께 든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불을 두 손으로 든 거라서 횃불의 뜻을 가집니다. 횃불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에 두 손을 가져다 댄 거라 불쬐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글자 현재는 불에 쬐어 무언가를 굽고 말리는 뜻을 갖습니다. 동홍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철 방에서 난로에 불만 쪼이고 있는 훈장 선생님을 뜻하는 말인데 현실 감각이 어두운 지식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여름철이니까 하한 선생이라고 하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찬바람의 뜻으로 일본에서 만든 글자가 있는데 찬바람 목이라고 합니다. 늦가을에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을 본뜬 글자예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불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침뱉을 부가 붙은 구조예요. 침뱉을 부는 사람이 욕을 하며 거절하는 뜻으로 침을 튀며 말하는 겁니다. 잘 보면 입에서 뭐가 위로 나가는 모양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선 곱배의 생략형입니다. 한 배, 두 배에 쓰는 사람 인이 붙은 이 배예요. 이 글자는 침 튀며 싸우고 뒤를 도른 뜻으로 등질 배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다가 둘로 갈라져서 하나가 둘이 되는 뜻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곱배가 된 거죠. 불이 두 배로 커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 글자 불쬐배라는 글자입니다. 그럼 불쬐홍과 불쬐배는 어떤 차이냐? 불쬐홍은 온도가 높은 불, 뜨거운 불이고 불쬐배는 찻잎을 말리고 볶는 정도의 은은한 불입니다. 그래서 찻잎을 배전한다고 하면 은은한 불에 찻잎을 로스팅하는 걸 지질전을 써서 배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배운 글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뜻할 온이 있었습니다.
이 아래로 가면 찬 기분이겠죠. 오는 사람의 마음 온도까지 쓰이는데 그냥 따뜻한 온도 정도면 따뜻할 난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덥고 뜨거우면 염을 쓰는데 이건 속의 뜨거움이라 염증에도 쓰고 비슷한 더위로 태양 아래에 있는 사람 더울 서가 있었죠. 그리고 물을 끓일 정도의 뜨거움으로 끓일 탕, 그리고 식어서 다시 불로 데우는 데울탕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의 뜻으로 큰 불에 손을 쬐는 불쬐 홍이 있었고요. 은은한 불에 쬐는 불쬐 배가 있었죠. 좀 더 센 불로는 불이 뭉친 뜻을 가진 불뗄 치가 있고 더 센 불로는 쇠도 녹이는 불사를 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모두 아우르는 개념의 더울 열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개념, 그 중에서 덥고 뜨거운 뜻을 가진 한자들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궁금하신 점과 다른 의견 등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